여기 헬스의 진심인 미녀 삼총사가 있습니다. 헬스를 통해 깔끔한 몸매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기르기 위해 매일 헬스장에 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헬스장에서 한국인들이 수군거리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 갑자기 한국의 헬스장 바닥에 드러눕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헬스를 하고 있는 여성 캐런입니다. 헬스를 보통 남자들만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3명은 남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동으로 보낼 정도로 정말 헬스의 진심입니다. 저희 각자 모두의 집에는 각종 헬스용품이 가득하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져가는 헬스 가방에도 정말 전문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인지 체지방률을 10%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말 몸에 군살 하나 없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죠. 저희 모두가 아직 30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분명히 나이살이 생기고 축 늘어진 몸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보다 훨씬 우월한 몸을 가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 정말 저희만큼 몸매 좋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런 곳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게 된다면 정말 인기가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총사 중 한 명인 로사가 제게 놀라운 여성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양의 여성이었는데 얇고 말라 보이는 몸매임에도 굉장히 고중량의 기구를 동작시키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죠. 저희가 5년 동안 헬스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 헬스장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좋은 기구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시아의 그녀는 저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의외로 운동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아서 평소에 그리 주의 깊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영상을 보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로사는 혹시나 그 영상이 중국의 영상일지도 모른다며 중국의 틱톡 등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엉뚱하게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있다고 말을 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의심은 하긴 했습니다. 체격이 훨씬 크고 힘도 좋은 저희가 못하는 것인데 저렇게 작고 빼빼 마른 힘없는 아시아인이 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시아인들은 유럽인들보다 운동 성과가 훨씬 떨어지지 않나요?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고 당연히 유럽인이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저 영상이 유럽인이었다면 분명히 믿었을 텐데 늘 거짓말만 일상인 아시아인의 영상인 것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영상을 찍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고 한국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일반인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영상이었던 것이죠. 로사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에 이끌려 그 사람의 다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밑에는 생전 처음 보는 언어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묘하게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캐치한 눈썰미가 좋은 로사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 한국의 한글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리고 그 한글이라는 글자는 영어처럼 읽는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자였고 예전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의 사람들보다 문명이 뒤처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거기서도 느꼈죠. 얼마나 글을 읽을 줄 몰랐으면 글자까지 만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의 저희는 몰랐죠. 한국이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1등인 나라였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의 비율이 1% 미만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헬스장에 가서 그들의 낮은 코를 더욱 납작하게 눌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영국의 헬스장에서는 저희 3명이 떴다 하면 그 헬스장의 여성들은 전부 저희를 피했고, 남자 회원들은 전부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괜히 말을 걸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 오히려 한국인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 중국인의 영상이었다면 중국에 가야 하는데 그 15억 중국인 중에서 저희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한 경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값은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의 물가가 영국만큼 비싸더라고요. 한국이라면 비싼 음식이어야 저희의 밥 한 끼 비용의 절반쯤 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에서 쓰는 돈만큼을 써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살짝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죠. 어쨌든 정말 긴 시간 비행하여 한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저희가 갈 곳은 한국의 수도 서울인데 공항에서 꽤나 거리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희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비용이 영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알아본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물가가 그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최신형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요. 교통카드 방식의 승하차 시스템도 꽤나 괜찮았고 지하철 내에서 냉방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냉방 같은 것은 없어서 창문을 열고 다니는 방식이라 꽤나 냄새가 많이 나고 불편해서 별로인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저렴한 지하철 요금과 쾌적한 지하철 환경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저희와 같은 영국 사람을 위해 지하철에서 영어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니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무언가를 물어보아도 정말 친절하게 영어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 소문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단 하나도 공부하고 오지 않아서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편하게 영어를 사용하면 되니 여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도 느껴졌고 어깨도 으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영국인도 모르는 머나먼 나라에서까지 영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저희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호텔의 카운터 직원들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저희가 묵는 호텔에는 헬스장이 있었고 직원들이 헬스장에 대한 안내도 해주어서 이곳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데요. 루사가 이왕 한국에 왔으니 유명한 헬스장을 가보자면서 지도 어플을 보며 찾은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텔 헬스장에는 이용객이 적기도 하고 한국의 헬스 문화가 궁금했으니 저희 또한 로사의 말에 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풀고 운동복과 헬스 가방을 챙겨서 헬스장에 가보았는데요. 도착한 헬스장은 정말 눈이 뒤집어질 만큼 최신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은 물론이고 정말 친절한 몸짱 헬스 트레이너들의 안내까지 정말 신세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저희도 무언가 긴장이 되었고 한국의 사람들이 유럽인인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움츠러들었는데요. 다행히 카운터의 직원이 여성분이었고 영어를 하며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데 각종 기구들의 설명과 사용 방법까지 직접 알려주시더라고요. 헬스장 당일권의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친절한 안내가 있었기에 비싼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영국에서 보지 못했던 기구들도 많이 보이고 헬스를 하기에 낯선 환경이라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의 패기는 어디 가고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친구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죠. 그런데 여성 트레이너분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나 봅니다. 루사가 누워서 발을 드는 운동을 하며
무언가 다칠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기구를 잘못 두는 바람에 팅하는 쇳소리가 나서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들 왜 이리 운동을 잘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얼른 와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무언가 초보자처럼 서 있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 헬스 트레이너는 저희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의 기구를 다루면서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벙쪄 있었습니다. 루사는 그 인스타그램의 영상을 기억해내면서 그 영상에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다며 마구 칭찬을 해대더라고요. 한국의 헬스 트레이너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회원들에게 1:1 지도를 해주고 있었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고 섬세하게 지도해주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저희도 저희들끼리 야매로 운동을 배운 것이라 여기서 전부 들통이 나버린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 3명은 이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관심과 도움만 받으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나서야 운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보다 키도 작고 더 말랐는데 그 여성들이 우리보다도 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니 괜히 저희는 자만심만 가지고 왔나 싶어서 빨리 운동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영국이었으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이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위안하며 얼른 숙소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옷을 싹 바꿔 입고서 그냥 한국의 공원이나 산책하기로 마음먹고 말이죠. 공원을 돌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운동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축구나 캐치볼 등의 공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예쁜 꽃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까지 즐기기도 했었죠. 특히 밤에 한강으로 쏟아지는 불빛들의 향연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도 불 켜진 편의점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점은 정말 특별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하던 일들이라 꿈만 같더라고요. 한국은 밤에도 위험하지 않다는 인터넷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헬스장에서 잠시 민망하긴 했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정말 행복함만 남았습니다. 저렴한 대중교통과 최신 설비의 지하철도 너무 기억에 남고 정말 최신식 시설 설비를 갖춘 헬스장에서 저희보다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호텔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과 서울의 밤거리까지 정말 행복해서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던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운동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서 그들에게 운동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곳에서 운동을 즐긴다면 정말 더욱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죠. 유럽에는 정말 심각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헬스장에서 많이 보이는 바람에 저희가 자만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정말 모두가 날씬하며 뚱뚱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더욱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 돌아가면 헬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운동에 도전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한국의 헬스 트레이너들처럼 체계적으로 운동을 알려주는 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국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